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입출력을 해볼 겁니다. 파일 입출력은 아니고, 입출력이 뭐냐면요. 어, 입력과 출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인풋이 있거든요. 인풋 같은 걸 배울 겁니다. 인풋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어, 인풋 아웃풋 아시죠? 인풋 아웃풋.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의 C 언어에서의 아웃풋은 printf고요. C 언어에서 인풋은 scanf라고 하는 특이한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scanf에서 인풋을 받으면 printf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걸 열어서 이것도 다 지워줄게요. 저번에 했던 거. 자, 이거는 올려놓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보면은 저번에 자료 데이터 타입을 배워봤는데 오늘은 일단 printf 변수 하나를 선언해 주고요.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를 0으로 초기화해주고 int 정수형을 그리고 이제 printf를 통해서 a를 %d 데시멜 10진수로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죠? a가 0이 출력이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scanf라는 걸 통해서요. scanf라는 걸 통해서 어, 값을 받을 겁니다. a라는 값을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값을 한번 받아볼 거예요. 일단은 scanf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일단은 자 봅시다. %d %d라는 걸 되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d 컴마 한 다음에 a를 써주면은 값을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a를 쓰고 나서 저희가 이거를 이 7을 시프트 누르고 7을 누르면은 이 엔드 표시가 나오는데 이거를 써줘야 돼요. 자, 이거 왜 써줘야 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대충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a라는 곳에서 이 %d를 이용해서 어, 입력을 받고 그걸 a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이게 자 여러분들 이게 일단은 그냥 보고만 계세요. 잠시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약간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여튼 이런 식으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네, 거기서 1, 2, 3을 입력하면은 A가 1, 2, 3이 들어가서 1, 2, 3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다가 우리가 입력한 값을 넣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앰퍼샌드 표시가 왜 있냐면 이 표시가 왜 있냐면 C 언어에서의 이 표시는 주소를 뜻합니다. 주소. 우리 지금 그거 배우잖아요. 리버싱 배우잖아요. 그죠? 그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소하고 변수명을 붙이면은 이 변수가 변수가 어 메모리에 로드 되었을 때 그 위치 주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석을 처리시키고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붙이면은 이상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주소 값이 나오게 돼요. 10진수 데시멜로. 그래서 실제로 h인가 쓰면은 헥스라고 해서 16진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거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여튼간에 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C 언어 16 진수 출력 이렇게 치면은 나오거든요. 모르면은 검색해보면 됩니다. X를 붙이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X는 무슨 약자인지 볼게요. X 윈도우의 약자라네요. 아닌가? 여튼 X를 붙이면 16진수가 출력이 된다고 하네요.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네. 그러니까 이 주소를 왜 붙여줘야 되냐면요. 이게 나중에 포인터라는 걸 배웁니다. 포인터라는 걸 배우는데 지금은 그냥 붙여줘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포인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워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시키자면 이 주소에 접근을 해서 담는 거거든요. 접근을 해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F를 사용할 때는 이 주소라는 걸 꼭 붙여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캔F를 쓰고 나서 %D를, 예를 들어 얘가 차예요. 차. 차면은 글자죠, 글자. 그죠? 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글자이기 때문에 이럴 땐 %D가 아니라 %C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뭐 B라고 입력하면은 B라고 출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 서식 지정자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 표시는 꼭 붙여줘야 되고, 왜 붙여줘야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주소에 접근해서 값을 담는 겁니다. 스캔F의 원리가. 그래서 주소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거 속성에 들어가서 일반에 들어간 다음에 이거 SDL 검사를 예였는데 아니오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이걸 예라고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이게 무슨 오류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밖에 없는 기능인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 스캔F 있죠, 스캔F. 이 스캔F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스캔F에 취약점이 있어서 취약점을 없애고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만 가능한 기능이에요. 스캔F 언더바 S라는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어냅니다. 네, 되게 특이하죠. 특이한데 이 명령어는 그 보안이 좀 더 좋대요, 스캔F보다. 그죠? 근데 이 명령어를 이제, 자, 뒤로 더 바꿔줄게요. 다시. 근데 이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스캔F 언더바 S, 그러니까 기본 앱 스캔F랑 차이점이 뭐냐면, 스캔F는 그냥 출력만 하는데 근데 그 취약점이 존재해요. 근데 두 번째,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이 스캔F 언더바 S는 이 VS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다른 데서 못 사용해요. 뭐 데브 C++이나 다른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VS에서 만든 출력 취약점이 적은,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이 스캔F보단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일반에서 제가 꺼줬던 게 SDL 검사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보안 검사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검사 보면은 보안 개발 수명 주기 검사, 그러니까 이 보안이 경고를 해주는 그런 검사인데, 그거를 없애버려서 스캔F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더바 S 안 써도 실행만 하면은 그냥 이제 잘 되죠. 그래서 뭐 1, 2, 3, 4 하면 1, 2, 3, 4 나오고. 근데 이 스캔F 언더바 S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 사이즈를 명시해야 된다는 귀찮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은 이것도 되게 짜증나거든요.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차를 써줄 때는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있다. 여기 좀 복잡하게 나오네.
보이시죠? 이것만 딱 보면은 다 필요 없고 이렇게 size o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차 문자열만 이거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그냥 뭔 소리냐면 차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size of를 써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size of 써볼게요. scanf underbar s %c 컴마 주소값 써주고요. 그 다음에 또 컴마를 한 다음에 size of라는 함수를 써줍니다. size of에서 변수명을 넣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러면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A라고 입력을 하고, B라고 입력을 하고, 1이라고 입력하면은, 출력을 하는 그 printf를 안 넣네요. 그래서 줄바꿈을 한번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짤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것도 간단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C를 넣어주면은, C가 자꾸 B인데 C라고 쓰네요.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해주면은, B라고 입력하고, 1이라고 입력하면 B1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요. 얘가 없다고 하면은 B1이 출력이 되죠. 근데 출력이 되는데 나중에 그 배열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배열이라는 걸 그때는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그냥 차일대는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래야 안 헷갈려요. 저는 맨 처음에 되게 헷갈려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권장드리는 거는 차일 때는 사이즈 오버를 써줘야 된다. 근데 솔직하게 권장드리는 건 그냥 스캔F 사용하는 겁니다. 네. 어차피 뭐 저희가 보안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튼 이 스캔F와 스캔F 언더바 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가 한 개 갖고 왔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혼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어, 음, 네, 이 문제고요. 한번 혼자 풀어보시고 혼자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풀어보시고 영상 마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끝났고 이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제가 대충 예상을 해볼게요. 보통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초기화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스캔F를 사용해서 그죠? 스캔F를 사용해서 값을 맨 처음에 하시는 이렇게 능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오겠죠, 그죠? %a 그죠? %d 한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하고 printf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조금 똑똑한 분들이라면은 이걸 못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분들이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일단 제가 짤 때는요 이렇게 안 짭니다. 이렇게 하면 좀 최적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짤 때는 일단 퍼센트 스캔F는 두 가지 값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d 이런 걸 한 줄을 써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 변수도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그냥 컴마 b 이런 식으로 네, 합니다. 아니면 뭐 초기화를 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주거나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프린트를 출력을 하면은 되겠죠?
세 줄로 표현이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1, 2 넣고 4, 2 이렇게 아무거나 숫자 넣어 버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냥 아이고. 그냥 한 줄 한 줄 이렇게 띄어 쓰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1 띄고 2, 3, 4, 5 이런 식으로 쳐도 네 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캔프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스캔프 언더바와 스캔프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